오백록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백록 교수님은 서울인대 졸업하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영어학과 임상조교수로 계십니다. 오백록 교수님은 이제 그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이제 오늘 그 물리학적인 내용의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듣기 힘든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해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사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여서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떤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외래에서 분명히 시력은 1.0인데 뭔가 흐리고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시력이 0.04고 어떤 수술을 한 다음에 시력성 변화가 없긴 한데 뭔가 되게 좋아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환자들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 시력이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한 게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이제 다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루스터나가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행했던 임상시험 연구를 보시면은 이때 결국에는 이제 진세라피를 했던 그런 그 RP65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측정할 때 시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동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나오네요. Start. 보시면 왼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치료를 받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치료 후에 이렇게 환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요구받았을 때 더 잘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새로운 툴을 이제 개발했었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양한 조도에서 이제 이런 장애물을 건너가는 이제 테스트를 시행할 때 3번 정도 에러가 있으면은 그건 페일한 걸로 보고요. 또 3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페일로 보는데 그 페일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도를 스코어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링을 한 거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잡아서 임상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래서 진 테라피를 했더니 이 스코어가 높아지더라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름이 결국에는 멀티 루미넌스 모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야 하고요. 결국에는 시력으로는 평가가 안 되지만 분명히 치료를 한 다음에 더 어두운 곳에서 뭔가 더 잘 움직이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걸 평가했던 하나의 매트리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환자들을 볼 때 시력, 시야탑 항상 검사하면서 이제 진료를 보시지만 실제로 이제 비주얼 펑션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 말고도 색각, 양안시, 또 오늘 말씀드린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와 여러 가지 그런 펑션들이 다 사실은 환자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픽세이션, 팔로잉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정 반대편에서는 펑셔널 기전이 나오고 해서 리딩, 드라이빙, 모빌리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력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비주얼 어큐리티가 아닌 모빌리티를 가지고 이제 루스터나 하바를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TF는 잠깐 제가 짧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북극곰이 있는데요. 이 북극곰이 사진을 처리를 해야 하고 앞서 서구민국에서 보여줬던 그런 CNN에서 필터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필터를 처리를 해야 하고 사진을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고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처리를 했을까요? 또 이 펭귄 사진이 있는데요. 이 펭귄 사진을 처리를 했더니 이런 사진과 이런 사진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필터일까요? 생각해보면은 공간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간 주파수를 작은 거를 필터링을 취하면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공간 주파수를 높은 필터를 처리해서 아주 작은 범위에서 빠르게 변하는 그 정보만 모아갖고 필터링을 해주면 이렇게 엣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 뇌가 또는 그 CNN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주파수별로 이미지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카메라에서 이제 렌즈의 어떤 성능을 평가할 때 좋은 렌즈일수록, 그러니까 비싼 렌즈일수록 모든 공간 주파수에서 정보를 소실하지 않고 그 다음 스텝으로 보내는 것을 좋은 렌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든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영상이 어떤 컴파운드를 통과할 때마다 소실되는 정보가 있을 텐데 소실되는 양을 제일 적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훌륭한 광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공간 주파수가 낮은 그런 컨트라스트를 렌즈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블러가 되면서 피크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만약 플러팅을 한다면 이렇게 이 정도 프리퀀시가 있는 그 데이터가 90%만 남고 10%는 소실됩니다. 근데 반대로 훨씬 공간 주파수가 높았던 그런 정보를 통과시키면 훨씬 컨트라스트가 나빠지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20%가 남은 건데요. 이렇게 높은 공간 주파수에서는 이렇게 20%만 통과되게 되면서 이런 식의 펑션을 이렇게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MT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TF는 어떤 렌즈나 광학적인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그게 얼만큼 소실되지 않고 그 다음 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라는 개념이 이 MTF의 개념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여기 빛이 들어와서 뇌까지 가는 것인데요. 이제 그 눈에 있는 각막과 렌즈를 통과하면서 MTF, 쉽게 말해 MTF 컴포넌트를 두 개를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망막에 도달을 해서 다시 또 망막에서부터 뇌까지 가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을 텐데요.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각막과 렌즈를 통과해서 망막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망막에 다시 이제 업팅 너브를 통해서 뇌까지 갈 텐데 이때 분명히 많은 정보들이 소실됩니다. 소실될 때 이거를 저희가 평가한 것이 이제 컨트롤 센시티비티인데요. 그러니까 시력이 아니고 주파수별로 얼만큼 많은 정보가 뇌까지 도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할 때 환자분들한테 시력 검사를 한다고 치면 아주 큰 CP를 보여주고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고요. 점점 작게 하면서 언제까지 보이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시력의 개념이죠. 이게 일반적인 시력 검사가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10분은 그대로 준 채로 컨트라스트만 떨어뜨리면서도 계속 보이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100%가 아니고 떨어뜨리면서도 계속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물어봐서 그걸 계속 플러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커브를 보실 텐데 이 커브가 이제 떨어지면서 일간 만나는 이 점에서 보이는 게 결국 저희가 시력 측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망막에 병이 있어서 RP가 있건 AMD가 있건 망막에 병이 있어서 시력이 떨어진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 커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시력을 잰다고 하면 이 커브가 이 Y는 일간 만나는 이 점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게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인 환자가 어떤 병을 알아서 커브가 이렇게 이동한다면 시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질환은 병의 경과가 이런 식이 아니고 이쪽 높은 주파수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아래쪽만 감소한다면 그 환자분은 시력은 여전히 1.0인데 분명히 낮은 컨트라스트의 환경에서는 시각의 저하를 호소하는 그런 환자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일간 만나는 이 점은 여전히 1.0의 시력이지만 실제로 낮은 주파수의 이런 큰 덩어리의 물체를 볼 때는 뭔가 선명히 안 보이는 걸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논문들 몇 개를 찾아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카드뮴이나 그런 납에 대한 노출이 있는 그런 코호트에서는 시력은 정상이어도 이런 컨트라스트 센시티비티가 이제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보여주는 논문들이 있었고요. 이미 RP를 포함한 많은 망막 질환에서 이게 컨트라스트가 좋지 않다는 보고는 이미 90년대부터 쭉 있어 왔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논문이 안 나올 만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요즘엔 다시 이제
이게 중요성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요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여러 스타브라이트나 로드콘 디스트로피 환자에서 시력은 분명히 0.5 이상, 1.0 더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G 뮤테이션 확인된 환자분들의 어떤 이런 컨택 센시티브 검사를 해봤더니 분명히 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질환별로 이런 컨택 센시티브가 좋지 않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엔 저희가 저 CT를 볼 때 모든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를 정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시력도 저희가 환자분들이 0.01 이하, 그 이하도 있고 1.0도 있을 텐데 저희가 흔히 평가하는 시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0.01부터 1.0까지의 어떤 그런 큰 걸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시력 1.0이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변화를 보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센시티비티나 다른 어떤 변수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너무 시력이 안 좋은 그런 심한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시력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뭔가 그 차이를 보기가 좋지 않은 윈도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펑셔널 비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MLMT, 그러니까 루스터나 허와될 때 개발했던 그런 지표들이 이제 시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이제 보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지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나리자 사진으로 끝을 내겠는데요. 이제 보통은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고 오묘하다는 표현을 하시지만 이제 이거를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공간 주파수별로 이렇게 분해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의 그런 이미지하고 하이 프리퀀시 이미지를 구분을 해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이미지에서는 분명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로우 프리퀀시 이미지에서는 뭔가 웃고 있지 않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인다고 하고 우리 뇌가 이거를 인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주파수별로 필터를 처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표정을 보면서 뭔가 오묘하다는 표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은 논문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시력이 정말 환자들의 불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간단한 얘기지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주파수별로의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컨트롤 센시티비티고 이제 그 옵티컬한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 MTF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좀 건너간 거지만 이런 관계되어 있는 그런 논문을 보실 때, 특히 MTF 관련된 논문을 보실 때, 이 숫자가 이제 100 라인 페어 퍼 미니트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적 1.0에 해당되는 그런 분해능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관련된 연구를 보시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발표를 해갖고 전달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뇌 환자나 이런 걸 유전병이나 이런 환자들을 보실 때 컨트롤 센시티비티를 측정을 하십니까?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라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1.0을 봐도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페이퍼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저희 한국망막학회에서 여기 서울대학병원도 인벌브가 되어 있었지만 타겐 스타디 DMR에서 했을 때 유의하게 이제 증가가 된 게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컨트롤 센시티비티가 증가가 됐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저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가 많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검사 기기, 저희 병원에 옛날에 기기가 있어서 실제로 제가 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야 검사랑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로 저게 요즘에 다시 이슈가,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의 퀄러티가 중요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0.1을 봐도 선명한 0.1과 뿌연 0.1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실 때도 실제로 쓰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건데요. 이제 기존의 이런 컨트롤 센시티비티 검사하는 그런 장비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판넬을 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재현성의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병이 있을 때
안 좋아지는 건 저희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임상적으로 이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오래 걸리고 제약성이 떨어지고 또 그런 판넬들이 세게 바르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안 좋아지는 검사 결과들이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라이즈를 해갖고 좀 IT 기기에 붙여가지고 좀 그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퀵 CST라고 해갖고 저희가 그래서 험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시타 같은 알고리즘이 있듯이 이제 이런 것도 좀 더 빨리, 좀 더 재현성 있게 이렇게 검사하려고 하는 그런 개발되는 툴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판넬 베이스가 아니고 어떤 그 모니터나 그런 경우에는 조도나 그런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전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재현성이 있고 좀 더 검사하기 수월한 그런 디바이스들이 조금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적에 좀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중요한 건 맞는데 활용 못했던 그런 중요한 매트릭이어서 다시 이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세팅만 좀 갖춰주면은 특히 뭐 RP라든지 여러 가지 심한 망막 질환 환자들 혹은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할 때 이제 아웃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게 강의 잘 들었는데요. 주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앞에 나왔던 그 서두에 나왔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MLMT라고 하던가요. 그거 이제 그게 암행증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궁금한 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수도병원에서는 황당하게 이제 야맹 검사를 해오라. 그럼 사실 ERG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야맹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알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방법은 없었는데 이제 이게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분명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MLMT를 개발했던 건 이제 스탁사에서 이 루스토나를 개발했던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이 임상시험 디자인을 잘 해서 이 유의안이라는 걸 보여줄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시력으로 아웃컴을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진단을 했을 때 이게 유의하게 좋아진 것을 증명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이 앞에 논문이 있었습니다. 앞에 논문이 이 MLMT를 개발을 하고 한 몇십 명의 자원자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릴라이블한지를 계속 테스트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논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그 태스크 베이스드한 그런 어세스먼트를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분들한테서 조도를 떨어뜨리면서 이 테스크를 잘 하는지를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세팅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프로토콜은 야맹증뿐만 아니라 모든 저시력 환자, 그러니까 아주 시력으로 차이를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런 태스크 베이스로 이제 그런 어세스먼트 하기 좋은 툴이 될 것 같은데요. 야맹증 환자라면 더 이걸 도드라지게 그런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싶고, 근데 대신에 야맹증 환자라면 이제 어댑테이션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검사를 할 때 어댑테이션 그 타임 좀 컨트롤 해갖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청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 오영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